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7일 이전에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요. 이 보석 허가보다는 1심 재판이 기대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느새 가을이 이렇게 낮보다는 밤이 길어졌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을이구나도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결실의 계절, 그 풍성한 맛이 올해는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어색하고 좀 칙칙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보통 수포자 그러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수학을 접근조차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처럼 법 체계를 조금 설명하면 머리가 아파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마음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면서 어떻게 이러한 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사항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도 조금 머리 아프지만은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서 좀 법 체계라든가 이 실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카톡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은 뭐 유튜브도 많이 사용해서 보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카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거지? 이 하드웨어 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정말 연구자들이나 그런 것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즉 말해서 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법 체계가 어쩌고 저쩌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저 그 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그 어떻게 돌아가는 그 기능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캔사스 사모가 이렇게 조금 그 기능을, 법에 대한 기능을 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보석이야 석방이야 이게 뭐야 뭐 금보석이 뭐야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누가 이것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그 공학적으로 무슨 만들었을까 그러고 보다 그저 그 기능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쓰는 기능을 모른다면 스마트폰 그 비싼 거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석 신청은 8월 19일 날 2차 공판이 끝나고 바로 그 이튿날인 8월 21일 날 변호사님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8월 26일 날 보석 심리를 9월 30일인 결심 공판 날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석 심리는 이미 했어요. 9월 30일 날. 그래서 그 결정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석 심리는 이미 했는데 그 결정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말입니다. 보석 심리를 하고 난 후에는 바로 몇 시간 안에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례적으로 이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보석을 허가를 신청하는 그 재판부, 변호사님, 로펌들의 그 경험 많은 변호사님들은 재판부에다가 그 재판부의 그 판사님들의 의중을 알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보석 신청이 과연 이 재판부의 의중을 알고 싶어서 보석을 신청한 것인지는 저는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김호중 가수의 그 발목 상태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굳이 병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재판부에다가 요번에 호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의중을 알고 싶어서, 예를 들면 실형을 선고할 것이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냐를 그 의중을 알고 싶어서 보석을 신청하는 로펌 변호사님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실무에서의 일어나는 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들 한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형을 선고할 것이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냐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캔사스 하모의 촉입니다. 필입니다.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심 재판 기간 중에 구속 기간은 총 6개월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속이 되면은 2개월간을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게 2개월의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경찰서에서부터 구속된 그 구속 날짜를 거기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부에, 법원에 기소를 한 그날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6월 18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2개월을 계산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2번에 걸쳐서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구속을 2개월씩 2번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6개월인데 2개월씩 2번 갱신을 하기 때문에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2개월, 그 다음에 1차 갱신은 8월 18일에서 10월 17일까지가 1차 갱신, 그 다음 2차 갱신은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인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는 11월 13일 날이 선고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2차 갱신은 꼭 중간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2차 갱신이 10월 18일 날 이전에, 10월 18일 이전에 2차 구속 갱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석이냐 아니냐는 10월 18일 그 전에 결정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석 허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 1심 선고입니다. 공판 검사의 3년 6개월의 구형은 엄청 높은 구형입니다. 김호중 가수가 행한 그 사건보다 거기에 비하면 최고의 구형을 했다. 이렇게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감형 사유가, 요번 김호중 가수는 많은 것을 감형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검사 구형의 반 정도의 선고가 일반적이라고 실무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라도 집행유예의 조건인 3년 이하의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예측하는 법조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가 힘들고 실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사법 방해와 국민적 공분,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아서 판사님은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인 형사 26 단독 판사님이신 최민혜 판사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어디에 흔들림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